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작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거대한 격변을 겪는 동안 여러 가문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뒤엉키고 변화하는지를 집요하게 따라가는 인간 서사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야기는 18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살롱에서 시작됩니다.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해 논쟁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 장면은 상류 사회의 허위와 자기 기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후 펼쳐질 참혹한 전쟁과 대비를 이룹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인물인 피에르 베주오프가 등장합니다. 피에르는 사생아 출신으로 사회적 예절에 서툴고 생각이 많으며 어딘가 어색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의와 진실을 믿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피에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며 단숨에 러시아 최고 부유층에 편입됩니다. 그러나 부하 지위는 피에르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상류 사회의 위선과 공허함 속에서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의 내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지적이고 냉소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사교계 생활과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일상의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속에서 의미와 영광을 찾고자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꿈꾸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은 곧 현실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안드레이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가 동경하던 나폴레옹도 전쟁의 영광도 광활한 하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안드레이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안드레이는 전쟁에서 돌아오지만 아내는 출산 중 사망합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허무에 빠지며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냉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와 동시에 로스토프 가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가문의 중심에는 나타샤 로스토바가 있습니다. 나타샤는 생기 넘치고 감정이 풍부하며 삶을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타샤는 처음에는 철없고 충동적이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점점 삶의 고통과 책임을 배워갑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이 소설에서 가장 인간적인 서사 중 하나입니다. 피에르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상대는 아름답고 사교적인 엘렌 쿠라긴입니다. 이 결혼은 오로지 사회적 계산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엘렌은 피에르를 존중하지 않으며 공공연한 외도를 일삼습니다. 피에르는 분노와 모욕감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결국 피에르는 엘렌과 결별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프리메이슨에 가입합니다. 그는 도덕적 완성과 인간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만 그곳에서도 형식과 위선을 발견하며 다시 좌절합니다. 피에르는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못합니다. 이후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결혼을 미루고 해외로 떠나며 이 긴 기다림은 나타샤에게 큰 시련이 됩니다. 외롭고 불안한 상태에서 나타샤는 아나톨 쿠라긴의 유혹에 빠집니다. 나타샤는 충동적으로 도망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이 사건으로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안드레이는 배신감에 약혼을 파기하고 나타샤는 극심한 자책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 시기는 그녀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보로디노 전투는 혼란과 피로 가득한 전투로 묘사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전투에서 전략이나 영웅적 결단보다 우연과 공포, 인간의 혼란을 강조합니다. 안드레이는 이 전투에서 다시 치명상을 입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나타샤를 다시 만나고 그녀를 용서합니다. 그는 증오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안드레이는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스크바는 프랑스군에게 점령됩니다. 피에르는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을 암살하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 생활 중 그는 플라톤 카라타예프를 만나게 됩니다. 카라타예프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인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념이나 철학을 말하지 않지만 그의 태도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피에르는 이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맞이합니다. 나타샤는 이전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헌신적인 인물로 변화합니다.
피에르는 그녀와 재회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결혼합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톨스토이는 역사 철학에 대한 긴 논의를 펼칩니다. 그는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역사는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우연, 필연이 겹쳐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받아들이는 법, 사랑과 이해의 의미, 인간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하려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배경을 빌려 톨스토이는 결국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톨스토이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